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세계 4대 해전, 이번이 마지막 4부입니다. 오늘의 전쟁은 영국과 스페인의 대결, 칼레 해전입니다. 칼레 해전은 1588년에 일어난 전투로 3부에서 다루어드린 레판토 해전에서부터 17년 후의 일이며 한산도 대첩보다는 4년 전의 해전입니다. 1571년 레판토 해전, 1588년 칼레 해전, 1592년 한산도 대첩, 세계 4대 해전 중 3개가 16세기에 몰려 있습니다. 16세기가 세계 해전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대였는지 아시겠죠? 지난번 3부에서 1,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유럽의 최강 부유 국가는 영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국 전에는 네덜란드, 그 이전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라고요. 포르투갈에 의해 최초로 신항로 신대륙이 개척되면서 포르투갈은 엄청난 부를 벌어들였지만 스페인이 포르투갈을 꿀꺽하면서 포르투갈의 상권까지 장악한 스페인은 당시 유럽의 원톱 국가였습니다. 심지어 레판토 해전 이후로 스페인의 함대 아르마다는 무적 함대라고 불릴 정도였죠. 그런 스페인이 다음 세대의 주역인 영국과 네덜란드에게 패권을 빼앗긴 기점이 바로 이번에 다루어드릴 칼레 해전이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의 국왕은 절대 왕정을 시작시켰다고 평가받는 펠리페 2세. 펠리페 2세 때의 스페인은 최전성기를 이루고 레판토 해전에서의 기념비적인 승리도 거두었지만 펠리페 2세 집권기 후반에 이르면 이를수록 무리한 대외 원정으로 인해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펠리페 2세는 적자 재정을 메꿀 생각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강력한 패권을 과시하는 데 더 큰 욕심이 있었습니다. 펠리페 2세가 집착했던 식민지 중 하나가 바로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요. 워낙 자유로운 사상과 사회 풍속을 권장했던 네덜란드에서는 신교 바람이 불었습니다. 반면 네덜란드를 지배하는 스페인은 골수 가톨릭 구교였고요. 비단 종교적 차이뿐 아니라 스페인은 만성 적재 재정을 메꾸기 위해 네덜란드의 상인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물렸습니다. 지나친 과세에 대한 반발, 스페인 총독들의 폭정 등으로 분개한 네덜란드에서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영국 측 상황을 볼까요? 이때까지 영국이 무시할 수 없는 국가의 규모를 가지고는 있었으나 그렇다고 스페인에 비해서는 다소 약소국이었으며 지금처럼 강대국의 지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영국도 구교 가톨릭을 버리고 성공회라고도 불리는 영국 국교회라는 신교를 표방합니다. 이미 여기서 가톨릭 국가 스페인과 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종교적인 이유는 근본적인 충돌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있던 영국은 섬나라이다 보니까 역시 바다를 주름잡아야만 했고 그러기 위해선 스페인으로부터 신항로, 신대륙 무역권을 가져와야만 했죠. 당시 영국의 국왕은 그 이름도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 영국은 당연하게도 선박과 항해술을 오래도록 연구하고 발전시켜왔습니다. 특히나 영국의 항해술은 해적들에 의해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비단 영국뿐 아니라 당시 많은 국가들이 해적들로 항해술이 발전하긴 합니다만 영국은 특히 영국 해적들의 덕을 많이 봤습니다. 항해술뿐 아니라 영국 해적들의 주요 타겟은 당연히 여러 개의 항로를 장악하며 수많은 무역 선단들을 보유한 스페인이었죠. 영국 해적들이 알아서 스페인을 약탈해주니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성비 최고죠. 대표적인 영국 해적 선장들이 드레이크와 호킨스였습니다. 두 사람은 스페인에서 가장 악명 높은 해적들로 드레이크의 경우 북미와 남미는 물론 태평양까지도 가며 두 번째로 세계 일주에 성공할 정도로 항해술이 우수했고 호킨스는 영국, 스페인, 북아프리카 바다를 주름잡던 무시무시한 노예 상인이기도 했습니다. 드레이크의 경우 약탈한 보물 일부를 영국 왕실에 바치기도 하고 호킨스는 강제적으로 외국 무역 선단과 영국 선단과의 거래를 강요하며 영국에 이익을 주기도 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는 이 해적들을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드레이크와 호킨스에 대한 통제를 부탁하는데 엘리자베스는 스페인 사신들이 보는 앞에서 드레이크에게 기사자귀를 내립니다. 어마어마한 빅엿을 날린 거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펠리페 2세에게 준 굴욕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펠리페 2세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청혼을 했으나 우리 국가와 결혼하신 엘리자베스 여왕은 청혼을 공개적으로 거절했고 무엇보다 영국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네덜란드의 독립전쟁을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입장에서는 영국에 대한 응징이 비단 자존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남부가 스페인의 수중에 있었고 또 네덜란드와 벨기에 지역이 스페인 관할권이었던지라 두 지역을 이어버리면
유럽의 세로축이 스페인의 지배하에 들어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영국까지도 점령하면은 유럽 전체의 판도는 스페인이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외교로 매듭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죠. 레판토 해전 승리의 주인공이었던 돈 후안은 이 점을 감안하여 펠리페 2세에게 영국의 국왕을 스페인 사람으로 앉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영국 점령 작전 안도 건의합니다. 스페인은 당시 유럽 최강의 육군 부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스페인 육군이 영국 상륙에 성공만 하면은 영국을 점령하는 건 아주 쉽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영국의 육군은 형편없었으며 어떻게 봐도 스페인 육군이 상륙하면은 영국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단 상륙하기까지가 난이도 극헬이었죠. 이 목선으로는 스페인에서 출발해서 영국까지 가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대규모 육군을 싣고 말이죠. 그래서 돈 후안이 생각했던 것은 육군을 싣고 가지 말고 스페인 함대를 네덜란드로 보내서 거기 네덜란드 독립전쟁 진압하고 있는 스페인 육군을 싣고 영국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래도 대규모 병력을 스페인에서 영국까지 가는 것보다는 네덜란드에서 영국까지 후송하는 편이 훨씬 쉬웠으니까요. 비록 작전을 위반한 돈 후안은 사망하지만 펠리페 2세는 새로운 사령관에 메디나 시도니아를 임명하면서 그 작전을 계속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래도 이 함대 준비에 정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됩니다. 스페인이 예산한 만큼의 재정을 투입할 수가 없어서 현실적인 선 내에서 예산을 쓰지만 턱없이 부족했고 메디나 시도니아는 그 부족한 예산 내에서 어찌어찌 출항 가능한 수준으로 함대를 꾸리기는 꾸립니다. 이렇게 무적 함대라 불렸던 아르마다 함대가 재집결하죠. 그런데 펠리페 2세가 아르마다 함대 준비 과정에서 그 모든 기록들을 전부 책으로 출판했고 스페인의 작전이 너무나도 손쉽게 영국으로 유출이 된 겁니다. 스페인의 아르마다 함대가 언제 북상하리란 걸 파악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정식 귀족의 백작에게 총사령관직을 주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바로 밑에 드레이크와 호킨스가 지휘하는 함대를 편성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타고 북상할 아르마다와의 결전을 준비하죠. 메디나 시도니아가 이끄는 스페인 아르마다는 총 130여 척, 목적지는 네덜란드. 반면 영국은 약 200척 정도였는데 배 한 척 한 척의 규모는 확실히 스페인의 배들이 훨씬 컸습니다. 스페인의 장기는 갈고리로 상대 배에 걸어 끌고 온 다음 갑판 위로 넘어가 싸우는 백병전이었습니다. 레판토 해전에서도 스페인의 백병전이 큰 활약을 했잖아요. 영국도 알았습니다. 백병전이 전개되면 본인들이 탈탈 털릴 거라는 걸. 절대 백병전은 피하겠다가 영국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가 대포였습니다. 당시 서유럽 대부분은 청동대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성능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청동대포보다는 비용이 덜 드는 주철대포를 생산했습니다. 비용이 싸면 수를 더 많이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성능 안 좋은 걸 계속 수만 늘릴 수는 없죠. 영국은 주철대포 개량에 힘쓴 결과 청동대포에 준하는 성능을 지닌 주철대포를 만들어냅니다. 대포로만 쏴대면 스페인의 백병전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했죠. 1588년 8월 8일 프랑스 최북단 영국과 지근거리에 있는 칼레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네덜란드가 나와요. 이 칼레 앞바다에서 스페인 아르마다와 영국 함대가 조우해 대치합니다. 스페인 함대는 백병전을 위해 하객진을 펼치고 그 안에 영국 함대가 들어오길 기다리는데 영국 함대가 거길 왜 들어갑니까? 영국 함대는 멀찍이서 대포만 쏘는데 너무 멀리 있던 바람에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서로가 서로 쏘는 대포에 거의 맞질 않습니다. 대포 소리는 엄청나지만 소리만 큰 이 전투 대형이 애매하게 추격하고 추격당하며 4일간 4번의 전투가 이루어지지만 양측 피해는 매우 경미했습니다. 그렇게 어찌어찌 영국 함대를 따돌리고 스페인 함대는 덩케르크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덩케르크에 상륙을 기다리고 있던 스페인 육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륙을 기다리던 스페인 군대의 지휘관 파르마공이 상륙 작전을 차일피일 미루는 겁니다. 지금 위치상 스페인에게는 너무 불리한 게 본국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추가 보급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스페인에서 덩케르크까지 올라오는 동안 쉬지를 못해서 병사들은 지쳐있고 심지어 당시는 여름, 준비한 물과 식량들이 썩어버려 먹을 것도 고갈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영국 함대는요? 바로 옆이 자기네 나라잖아요. 추가 보급을 받을 수가 있었죠. 또 네덜란드도 영국 함대에 합류 지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근접전을 피하려고 했던 영국 함대였기에 배에 가연성 재료와 불을 붙인 불타는 배, 화공선을 스페인 함대 쪽으로 보냅니다. 이러면은 함대에 부딪혀서 폭발할 거잖아요. 하지만 이 화공선은 스페인 군대가 막아냅니다.
막아내는데 이미 지쳐있고 배고픔과 목마름에 골탄 스페인 함대는 갑자기 4분 후에 제각각 도망쳐버린 겁니다. 이때 영국 함대가 전열이 흐트러진 스페인 함대 상당수를 납포하죠. 영국 함대도 화약이 고갈되어 굳이 추격하지 않았지만 메디나 시도니아는 도망친 함대를 모아 반격을 준비를 하는데 태풍을 만나 엄청난 피해를 받고 바람과 조류로 인해 더 북쪽으로 도망갑니다. 더 북쪽으로 가다가 영국과 아이슬란드 사이의 바다를 건너 영국의 북쪽을 삥 돌러 아일랜드까지 넘어오는데 이 북해 바다가 해류가 아주 사납기로 유명합니다. 이 해류에 휘말려서 함대 81척이 침몰됩니다. 별 수 없이 스페인으로 돌아가던 무적 함대 아르마다는 오는 도중에도 선원 대부분이 피로와 탈수와 기아로 사망했고 암초와 돌풍에 좌초되고 난파되어 전투 외적인 요소로 수많은 인원이 사망한 채 스페인으로 돌아왔고 살아 돌아온 나머지도 귀국 후 얼마 못 가 사망합니다. 이로써 스페인의 무적 함대 아르마다는 완전히 괴멸되어 버렸고 1607년 네덜란드 함대와의 해전에서도 스페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서 1609년 네덜란드와 휴전협정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페인의 전성기는 끝이 났으며 여기까지가 칼레 해전이었습니다. 세계 4대 해전 시리즈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